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을 유지할까?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계속 그 경제가 발전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이거든요. 한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줘야 되고 투자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50년, 100년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졸리의 부자학교 운영하고 계시는 또 졸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저번 한 4월쯤에 나와주셨고 오늘 다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동안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졸리의 부자학교를 통해서 지방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제 투자 교실을 열었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직장인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참 다행인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금융에 대해서 이제 진짜 관심을 갖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바뀌는 걸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낀다고 할까요? 다행이에요. 동해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저 깜짝 놀란 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주식 투자에 관한 거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격세지감이라 그럴까. 그 아이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는 금융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성숙한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웠죠.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주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정말 예전부터 대표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금융교육 이런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잖아요. 사실 진짜 어찌 보면 가장 선두에 서서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실 저로서도 되게 존경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대표님이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금융교육을 외치고 우리나라는 진짜 금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랄까요? 이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해보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을 유지할까? 일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이미 자산운용으로 이미 옮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통한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금융업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은행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담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 담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제조업만 중심이었다가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전자, 자동차 전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미국의 금융이에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그 금융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자금이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글이 나오게 되고 애플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먹거리가 뭐냐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 먹거리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거는 금융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금융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투자가 돼서 그 산업이 커져야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줄기가 막혀 있죠. 그게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 강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줘야 되고 투자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50년, 100년을 갔을 때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융 강국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70년대 중반에 퇴직연금의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그런 데 투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한국도 한 11년인가 12년 전에 그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300조 정도 돈이 되는 돈이 은행에서 놀고 있어요. 그게 투자가 되지 않죠. 근데 왜 투자가 안 됐을까? 사람들은 투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나는 퇴직연금이 되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시스템이 됐죠. 그게 이제 그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즐거워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결국 금융업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교육개혁하고 금융개혁을 같이 해야 돼요. 교육개혁은 뭐냐? 시험 보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무슨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책에도 썼지만 개인으로 봐서도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해라. 그거는 노동자 교육이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본가가 돼야 되느냐? 노동자가 돼야 되느냐?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본가는 누굴까요? 자본을 일하게 하는 사람, 창업한 사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본가죠. 근데 우리는 계속 노동자가 되라고 배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라는 걸로 거기서 끝나잖아요. 노동자라는 단어가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낮에는 노동자지만 밤에는 자본가가 돼야 돼요. 왜냐면 노동자는 내 몸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내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내 몸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일하게 해야 되고, 자본이라는 게 하는 방법은 뭐냐? 주식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그 몇 가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고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창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창업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미래는 밝죠.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창업 비율이 한국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죠. 대부분 시험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본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의 시스템에 내가 박스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파괴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시험을 봐서 택하는 직업은 이제 그런 거죠. 자격증 시험. 그러니까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소수의 그 직업의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는 중간에 퇴직연금이 300조가 은행에서 놀고 있다는 것도 좀 되게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이거를 지키기 급급하지 이거를 뭔가 새롭게 불리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해서 내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단순히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당장 생각하는 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자꾸 편한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험 봐서 그냥 남들이 그냥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머물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은 점점 시들해지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 가장 1순위로 좀 빨리 바뀌어야 되거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이 그거를 300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한국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 그런 동아리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투자가 아니다.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주식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이고 나 마이너스 20%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익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박. 그게 아니라 나는 일정하게 지금 무슨 주식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요. 네,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돈벌이 하는 게임 아니면 어떤 도박 이거랑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고를까? 펀드는 어떻게 고를까? 이런 거를 예상했는데 당장 20% 마이너스예요. 30% 마이너스예요. 나는 먹었어요. 20%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급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이유가 기업을 보고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 걸 가르쳐주고 나도 저런 기업을 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패밀리 캠프를 여러 번 열었는데 다 공통점으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나한테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처음으로 자기 티네이저인 딸이 자기한테 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처음으로 말을 시키면서 엄마 우리 부자 돼야 되겠어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동안은 서로 돈에 대한 생각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막 흥청망청 쓰고 엄마는 엄마대로 쓰고 딸은 딸대로 쓰고 그랬는데 이제 캠프에 와서 이제 배운 거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경제 독립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우리 돈 쓰지 맙시다. 투자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밤새도록 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캠프에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지방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대표님 그 캠프 하실 때 가장 반응이 좋은 아이템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창업 스토리를 가르쳐주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이제 분리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주식이 뭔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창업 스토리를 얘기하고 주식도 팔아보고 주식도 발행해보고 그런 걸 하면서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입소하는 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머물고 싶어서. 근데 그 올 때는 다 얼굴이 찡기거리고 왔거든요. 아, 돈 얘기를 왜 배워야 되지? 돈을 왜 배워야 되지? 나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제 세상을 다시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거죠. 박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로 네 라이프에 중요한 게 뭐니?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죠. 매스컴으로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일한 당신이 여행 가라. 이런 식의 그냥 막연한 그리고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라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배우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된 라이프를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낀 거죠.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보면 즉 약간 2030 세대들을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디고 특별히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는 너무 높고 뭔가 내가 계속 월급을 받아가면서 평생을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막막한 좀 세대이거든요. 근데 그게 2030 세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세대도 그랬고 항상 어느 세대나 어렵다고 얘기하죠. 이제 요새 미디어도 발달돼 있고 유튜브도 발달되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부어 2030은 불행한 세대다. 그리고 너희는 부자가 안 돼. 그럴 바에는 다 써버려. 너 집 못 사. 이런 식의 교육만 그냥 간접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2030의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세대는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왜냐면 기성세대가 아무래도 돈이 많거든요. 근데 옛날과 지금의 다른 거는 뭐냐면 너무나 부정적인 거가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세대는 부자가 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왜냐면 직업이 몇 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세대가 뭐예요? 내 세대일 것 같은데 대기업 나와서 지금 진짜 비참하죠. 오히려 2030보다. 2030은 시간이 있고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세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의 50%가 빈곤층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은퇴한 사람 중에서 돈이 없어서 다시 재취업해야 되는 사람이 세계에서 1등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세대는 왜 관심을 안 갖죠? 전부 2030 너희들은 불쌍하다 미안하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30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가 많은 세대죠. 지금 창업해서 돈 부자 된 사람들 뭐예요? 재산이 몇천억이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 아니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는 아주 손에 꼽았죠. 지금은 상상력의 시대고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창업을 하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예요. 투자를 잘해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융교육을 제대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깨트려야 되죠. 다 누구나 부자가 돼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굶었죠. 근데 지금 굶는 사람 없잖아요. 남하고 비교하거나 이래서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뭐 저는 그 젊은 세대는 소비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여행 많이 가지 말아라.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데 너무나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뭐 음식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투자할 돈을 만들어야지 소비할 돈을 그냥 즐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정말 소액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장 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대부분 퇴직연금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퇴직연금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DB형인지 DC형인지 회사한테 물어봐야죠. 내 퇴직연금 어떻게 되고 있냐.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내 퇴직연금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너무 놀랍게도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놀랍게도 연금저축펀드가 뭔지 몰라요. 그 연금저축펀드는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해야 되고 우리 동생도 해야 되고 연금저축펀드라는 건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 계좌를 열어야 되고 증권을 통해서 ETF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ETF는 어떤 게 좋은 게 있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런 학습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금저축펀드가 내가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 그러면 당장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은퇴할 때쯤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투자하겠다 그러면 회사가 매치를 해줘요. 50%더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 퇴직연금의 개혁을 통해서 그 주시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그 생태계를 만들었죠. 한국은 다 은행예금에 들어가 있어. 원금보장령. 그게 기자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당장 계좌를 열어라. 어떤 증권에서도 좋다. 옛날에는 제가 속한 회사니까 거기에 하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회사에 더 속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증권사에도 좋다. 그래서 ETF부터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세금 혜택을 보니까 그다음에 온 가족이 같이 해라. 아이들도 열어주고 그게 너무 재밌을 거다. 그런 거죠. 연금저축펀드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15% 돌려받으니까 쿠션이 있죠. 무조건 해야 되죠. 이거는 증권사 상관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서 연금저축펀드 그 계좌를 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1,8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동생들, 부모님한테도 다 열어야 돼요.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도 해야 되고 애를 낳게 되면 애한테도 해줘야 되고